이번 2차 시에는 광부들이 살아가는 탄광촌의 풍경을 살펴보죠. 탄광촌이라고 하면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강원도 삼척시를 비롯해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지가 있습니다. 탄광촌이 대체적으로 상간 협곡에 구성되어 있고, 석탄 산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산업 자원 속에 광업소를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도계 지역에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길거리에서 탄을 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차가 탄을 싣고 이렇게 가는 화차에 구멍이 뻥뻥뻥 나면서 기차가 덜컹덜컹 될 때마다 탄이 막 흘려서 기차역 인근에 탄이 쭉 나와 흘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광촌 주부나 아이들은 기차역 선로 옆에 가서 석탄을 들고 집으로 갔죠. 이 탄을 가지고 뭐 하냐면 상당수의 집에서는 손으로 만드는 연탄 기기가 있습니다. 연탄 수타식 제조기라 그래서 탄 모양이 생긴처럼 이 틀을 놓고 거기다가 석탄을 넣은 다음 이렇게 해머로 찍어 가지고 연탄을 집에서 만들어 쓰는 것이 거의 도계에서는 집집마다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도계에서는 하늘에서 탄이 쏟아지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줄을 쭉 이어놓고 산 위에서 캐낸 석탄을 공중 케이블카의 삭도라고 부릅니다. 이 삭도를 타고 쭉 옮겨지다가 출렁출렁 하다가 이 삭도 바구니가 훅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석탄이 확 쏟아지는데 그 밑에 있는 집은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와, 하늘에서 탄이 쏟아진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는 막 쫓아가 가지고 그 석탄을 바구니채 가져갑니다. 하늘에서 삭도에서 떨어진 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2톤, 3톤 되는 그만큼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이것을 횡재했다는 기분으로 대야에 담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물론 당시 광업소에서는 인심이 좋고 또 주민들에게 미안해서 그런지 이 가져간 탄을 돌려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주택이라고 하면 주로 너와집, 굴피집을 꼽습니다. 탄광촌에도 강원도의 대표적인 집이 있습니다. 바로 루빙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루빙집이라고 하는 것은 새까만 천에다가 기름, 바로 골타르, 그 당시에는 골탕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아스팔트 위에 까는 그 시커먼 것을 골타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천에 골타르, 골탕을 먹이고 그 위에 모래를 뿌린 뒤에 그걸 지붕으로 하는데요. 이 지붕이 팔랑팔랑 되기 때문에 쫄대라는 좁은 나무 판자를 위에 붙이고 그리고도 날아가지 말라고 돌멩이를 지붕 위에 얹었습니다. 제주도에도 지붕이 날아가지 말라고 돌을 얹었는데 탄광촌에도 역시 그러한 루빙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광촌은 사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택에는 재미난 이름들이 많습니다. 넓은 곳이 없는 좁은 산 속에 있는 탄광촌이기 때문에 좀 넓은 곳에는 두 집씩 이렇게 지어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접사택이라고 부르고요. 그보다 더 좁은 곳에는 한 집씩 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쭉 한 줄씩 집을 진 것을 기차처럼 생겼다 해서 고피사택이라고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반사택도 있었다는 겁니다. 간부들이 사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양반하던 그 이름을 일제강점기에 관리자들이 살던 곳을 양반사택이라고 계속 불렀고요. 그 이후에 계장, 과장, 항장 이런 간부들이 사는 곳을 탄광촌에서는 여전히 양반사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탄광촌 사택이 어느 날 고요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광업소 스피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날입니다.
탄광촌 사택가에는 광업소에서 스피커를 설치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라든가 광업소의 정보가 안내되었는데요. 그런데 갱내 큰 사고가 나는 날은 이 스피커의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빠가 출근했는데 방송이 중단된 바로 그때에는 우리 가족이 광업소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거다. 이 걱정 때문에 모두 분위기가 가라앉는 겁니다. 방송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음악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갱내 사고가 났다는 것은 갱내 구조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체적으로 갱내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음악을 틀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철 모르고 경거망동하며 뛰어놀면 어른들이 조용히 하라고 혹은 내 가족 아니면 이웃 가족에 어떤 큰일이 생겼을지 모르니까 주의하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탄광촌은 광부들만의 집단으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탄광촌도 고유의 금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들을 억압하는 금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남자가 지나가는 길, 출근길이든 아니든 그 길에 여자들이 길을 가로지르면 정말 경을 쳤습니다. 광부들이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다가 여자가 앞을 지나가면 이런 재수 없는 어디서 못 배워먹은 하면서 도시락을 팽개치고 출근하라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앞길을 지나갔던 그 여자는 술과 안주를 들고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광부들이 출근하기 전에는 내 여자가, 내 집의 아내가 남의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고요. 광부가 출근하려고 하는 그 집에는 다른 집의 남의 여자가 방문을 해와서도 안 되었던 겁니다. 여성들을 억압하는 금기는 더 많은데요. 출근하기 전에 아내이겠죠. 여자는 큰 소리를 내어서도 안 되고요.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도 안 되고요. 울어도 안 되고요. 이런 금기들이 있었습니다. 광부가 출근을 하면 광부 아내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광부 역시 잘 갔다 오마 혹은 자기의 부모에게조차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부가 되어서 갱내로 들어가는 길은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마 라는 인사를 서로 묻주고 받았습니다. 광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하는 그 심정으로 아내는 바깥으로 향해 있는 신발을 안으로 돌려넣어서 무사 기원을 하곤 했습니다. 탄광촌에 여성을 억압하는 금기가 있는 이유는 갱내는 안전작업 현장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안전시설 부족으로 갱내 사고가 많은 걸 가지고 다른 사유로 광부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심리적 안정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남성들의 중심 사회를 만드는 가부장 사회라 그럴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가 결국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억압함으로써 그 심리적 불만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2차 시에는 광부들과 함께 살아가는 탄광촌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길에서 떨어지는 혹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석탄들을 주워서 집안의 연료로 사용했던 탄광촌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택의 이야기라든가 탄광촌의 혹은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빙 집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금기였다고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광부들을 위한
금기였던 다양한 탄광촌 금기들이 탄광촌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